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오늘도 정치 인사분들이 저희 스튜디오를 밝게 비춰주고 계신데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이재명 선대위 공보특보,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방열 공보특보님 직책이 바뀌셨습니다. 그 사이에. 네.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슈가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계속 뉴스를 확인해야 될 정도로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덕수 외치더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대선 후보를 일컫는 말이겠죠. 시사 에디터님, 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이게 지금 실시간이어가지고요. 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속보가 이제 뜰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예. 좋겠고, 일단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입장문을 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 2번을 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긴급 입장문 나온 걸 보니까 당연히 당무 우선권 존중에 대한 그 입장을 밝힌과 동시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5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지금 전당대회를 또 잡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라 이겁니다. 즉 김문수 후보의 요구는 자신이 지금 경선을 통해서 선출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당 지도부가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당에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일방적인 당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유감 표명과 더불어서 의구심을 짓게 하는 당의 조치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10일과 11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달라. 그래서 순서가 8일과 9일 전국위원회 그리고 10일과 11일 전당대회 이 일정을 다 잡아놨고 공지를 이미 때렸어요. 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근데 그게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전혀 상의가 안 돼 있는. 아니 그 당무 우선권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데 개무시하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지도부와 당권파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됨과 동시에 네. 그 직후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실제 토론 과정에서 밝힌 적도 있고 예. 그거를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어제 짚어봤던 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좀 달라진 상황이고 이 인간 김문수에게 이런 대선 후보의 기회가 과연 살면서 다시 한번 찾아올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도 일단 당 대표 격으로 지금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당무 우선권을 쥐고 있는데 사무총장 지명과 임명 과정에서부터 일단 꼬였고 이양수 그렇죠. 사무총장을 장동혁 의원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장동혁 의원도 고사했고 심지어 네. 당 지도부가 그 뜻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모든 자신의 어떤 행보에 사사건건 지도부와 당권파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고요. 네. 지금 상황은 오늘 상황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영남 일정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대구 경북 쪽과 부산 쪽의 일정을 1박 2일로 잡아놨어요. 네. 그런데 서울에 일단 지도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의원총회도 어제 그랬었죠. 밤 늦게까지 했고 네. 한덕수 후보도 사실은 영남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네. 물리적으로 뭘 만나야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단일화 룰도 일단 세팅을 해야 되고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문수와 한덕수를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김문수 후보가 일단 영남 일정을 잡아버리니까 지금 다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가 네. 영남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대구행을 지금 결정했죠. 내려가는 길이에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이제 시간차 공격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나요? 저 이제 후보 일정을 중단하겠다. 서울행 기차를 끊고 다시 올라가서 서울행. 나의 일정을 고려해 보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는 대구행 내려가고 있고 그렇죠. 그 사이에 김문수 후보는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3시 45분 차 대구행 기차를 그 지도부가 티켓을 네. 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한 1시간 전에 김문수 후보가 나는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려서 기차 일정이 지금 꼬인 거죠. 서로 엇갈린 이 거죠. 단어 현 시점부터 일정을 중단하겠다 이거가 의미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남 지역에서 대선 후보 김문수로서 활동을 하는 것, 지역민들을 만나고 시장 가서 민생을 경청하는 네. 이 어떤 행보 자체를 네. 그만두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이 나를 공식적인 후보로 지금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면 네. 내가 이걸 왜 하는 것이냐. 실제로 경선을 우리가 왜 했으며 왜 내 뜻을 따라주지 않을 거면 왜 굳이 후보를 뽑았다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뭐랄까 이제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네. 재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김문수 후보님을 네. 존중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일단은 공식적인
후보입니다. 후보 당연하죠. 입장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일단은 꿀릴 게 없어요. 급한 분은 저쪽입니다. 그렇죠? 특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이제 2014년에 경기지사를 마친 다음에 네.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좀 잊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란 사태 계기로 뜻밖의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그 내란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조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원 전체에 일어나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한 게 이제 계기가 돼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제 김문수를 재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뜻하지 않은 상황들이 이제 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부각이 되면서. 그때. 예. 그래서 처음에 지지도 막 높게 나왔을 때 방송에 나와서 나는 사실 대선 후보로서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직접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과정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죠. 8강, 4강, 그다음에 이제 누가 될지 모르는 2강. 돈도 많이 들였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게 5월 3일 날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된 게 5월 3일인데 겨우 오늘이 5월 6일입니다. 3일 지났습니다. 3일 지났는데 네. 지금 그 김지원 비서실장이 오늘 아주 생생하게 서운한 걸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의힘 얘기 나오면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그 장면이 그 최고위원회라든가 뭐 네. 이런 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뒤에는 백드롭에 김문수 사진을 안 실어줬다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서운할만 하죠. 대선 후보로서 선대위 네. 사람들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임명장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일 기분 나빴을 게 이걸 같은데 네. 대선 후보 이제 포스터를 찍어야 되는데 그 찍으러 갔더니 옆에서 똑같은 상황에 배경으로 네. 국민의힘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사진을 찍고 있더라. 아. 이 얘기를 오늘 그 김재원 네. 그 비서실장이죠. 후보 비서실장 네. 이런 얘기를 다 네, 했어요. 이거는 근데 전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잘잘못을 따지면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 네. 이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당권파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3일 만에 대선 후보 된 3일 만에 아무리 자기가 김덕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네. 한덕수하고 단일화 하겠다는 걸로 한동훈을 이기고 후보가 됐더라도 이게 3일 만에 이렇게 하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급해요. 아까 국힘은 급해요. 7일에 빨리 단일화를 하고 빨리 네. 뭐 이제 공보물도 찍고 아까 말씀하신 포스터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7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그래서 약간 지금 좀 실책 아닌 실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일어난 이 대구행과 서울행 요 사건은 약이 오를 대로 오를 것 같습니다. 지도부가. 네, 일단 그 사진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 정치인에게 사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사진관을 가고 어떤 작가가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이미지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죠. 연예인으로 치면 뭐 미용실 샵? 네. 메이크업 샵을 어느 곳을 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탑스타라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되었을 때 당에서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어야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서운한 게 제가 보니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네. 이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이다.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예. 그리고 지금 절차를 통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댓글에 보니까 뭐 술래잡기를 하려고 하느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된 만남이다. 무슨 밀당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된 네. 만남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 뉴스토마토가 요 표로 일단 한번 지금 상황을 정리를 잘 해봤습니다. 매우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각 시기나 방식이나 뭐 당무 우선권에 대한 입장, 단일화 추진 기구에 대한 입장 모두가 다릅니다. 지금 이 다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할 것인가?
일단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저것도 지금 말이 좀 잘못된 게요. 네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 후보자의 전권을 인정하는 경우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후보 당시에는 윤석열이 나는 새도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됐다고 해가지고 네. 아무리 본인들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해놓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네, 네. 하더라도 이미 절차적인 민주성을 따라서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당무 우선권에는 어쨌든 후보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겁니다. 인사 네. 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임시 대표예요, 임시 대표. 네, 네. 근데 지금 한지붕 두 가족도 아니고 선대위를 꾸려달라는 선대부 조직 꾸려달라는 거 그리고 네. 사무총장 앉혀달라는 거 네. 이런 것마저도 안 들어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김문수 후보는 약간 전략이 이겁니다. 한덕수와만의 단일화가 아니라 이준석 그다음에 이낙연까지 해서 전체 빅텐트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 시간 끌기죠. 근데 이런 가운데 한덕수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겠죠. 이분이 이낙연을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서 손잡고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에디터님? 뭐 이낙연 후보를 만나는 것보다는 사실 당연히 지금 만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본 메인 메뉴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먹는 셈이죠. 근데 실제 그 에피타이저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마음은 이제 딴 데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 이낙연 후보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어떤 단일화의 전제로 깔아놨던 게 당명 변경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새미래민주당에서 이제 그 얘기를 요구 조건으로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아마 어쨌든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조건은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걸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한덕수의 마음이겠죠.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만나면서 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를 이 사람을 만날 게 아니라 지금 영남에 가 있는 그분을 모시고 와서 빨리 단일화의 도장을 찍어야만 네. 이 기호 2번을 달 수 있는데 네.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전혀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불안함과 조급함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예. 모습들이 저는 일부 그 오늘 관훈 토론회인가요? 네. 이런 자리에서 좀 비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한덕수 후보에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상황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이 전혀 촉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5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당 지도부가 대구행으로 내려갔다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어제 밤에도 의총이 열렸고 지금도 뭐 이제 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해서 거의 비상사태예요.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사실 선거 기간 중에 했던 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단일화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저는 지도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그 네. 후보에 맞는 권한을 모두 다 위임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일단 있는데 믿었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의힘 당원 74조에 의해서 네네. 선거일까지는 선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무 정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 단계에 네, 따라서 그렇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먼저 주고 나서 그리고 논의를 했었어야 됐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후보였을 때 정말 서약서라도 받았어야 됐던 거죠. 네. 후보로 당선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단일화를 추진한다. 서약서라도 받았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는 네. 숱한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공중전 뭐 무슨 다 모든 전을 다 걸치고 나왔죠. 네. 8강, 4강, 2강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치면 한덕수랑 단일화를 바로 한다? 그렇다면 그 단일화에 대한 뭐 경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지불할 것인지. 그러니까요. 보통은 후보가 지불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당의 공식 후보입니다. 지금 임명장도 안 받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당의 공식 후보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보수 연합을 단일화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뭐 무슨 이거 뭐 올림픽 월드컵 경기도 아니고 무슨 지역전 예선하고 뭐 본선까지 가는 지금 토너먼트가 되어 있는 건지 네네. 빅텐트를 정말 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지금 원샷으로 해야 하는 거죠. 예. 보수 연합을 해야 하고 네. 그 안에 한덕수와 뭐 이준석이라든지 다른 후보들, 뭐 네. 이낙연 후보라든지 그렇게 다른 후보들을 함께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압력하고 푸시하면은 오히려 정말 햇볕 정책처럼 네. 자시가 바람이 불면 옷을 계속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본인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상수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앉아서 국힘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듯한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국힘 내부에서는 사기당했다, 너무 믿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특보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국면에서 정당 정치의 원칙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너무 저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같은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다급하니까 네. 단일화라는 거를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상황인 것처럼 그렇죠. 돼 있어요. 예, 근데 예. 원래 다른 단일화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단일화면 먼저 정책 협상 같은 거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통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합의하면서 후보가 단일화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국민의힘이 윤석열한테 매달려 가지고 대선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그래 놓으니까 이게 급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자기네 입맛에 맞게 탄핵 반대한 그 내란을 옹호한 김문수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이 김문수 후보로는 안 된다라는 게 스스로 판단되니까 한독수를 업둥이로 또 데려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정치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통일당 전광훈 하고 해서 자유통일당 하면서 막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네. 이 시야에서 많이 사라졌는데, 이 양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이 잊어버리고 까먹은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네네네. 이 정치 경력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국회의원은 구조 아니었습니다만 할아버지죠. 1990년부터 민중당에서부터 정치를 네. 한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옛날 이제 노동운동까지, 학생운동 노동운동으로 하면 네네. 70학번이에요. 70년대 들어가서 예, 예. 70년에 대학 들어가서 그때부터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더 얘기하면은 경북고등학교 때 이미 삼성개헌 반대운동을 한 분이에요. 예예.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념, 자기 고집에 엄청나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거꾸로 완전히 굉장히 그 좌익적인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아주 극우로 갈 수 있는 게 네. 이런 자기 신념에 대한 게 엄청나게 투철한 한 측면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기호 2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몰아붙이면 그런 거에 응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경험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5일 날 그 투표 포스터 인쇄할 때까지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김문수 후보를 둘러싼 분들이 지금 완전히 잊어먹고 있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박계동 전 의원, 네. 차명진 전 의원, 이런 예. 분들이 측근으로 해서 나옵니다. 이분들이 지금 권성동, 권영세 뭐 이런 분들보다 친윤. 훨씬 정치 오래 한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수나 이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를 모르는 더 분들이 고단수다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시죠. 한전수는 훨씬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 풍찬 노숙하던 시절을 함께했던 그런 분들과 함께 지금 의기투합해가지고 김문수 이 선대위가 꾸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자신이 얻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도권 정치에 자기도 올라타야 되거든요. 예. 그동안 뭐 차명진 전 의원이라든지 아까 이제 박계동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잊혀졌던 인물입니다만 이제 자신을 어쨌든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어떤 누구에게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 현재 당권파라고 부르는 범친윤이나 친윤계 의원들이 이렇게 막 60명 넘게 무슨 성명서를 내고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하기 이전에 이분들의 생각은 저 먼 미래가 있어요. 이미 나의 공천이라든지 나의 지방선거라든지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의 대구시장 자리라든지 네. 벌써 이미 거기 가 앞으로의 있거든요. 지방선거, 총선, 그럼요. 나의 미래.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 60명의 의원들이 단일화를 시도하려고 하다가 네. 만약에 무산되고 뭐 권영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 기사 보니까 11일까지
당까지 단일화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하거든요. 네네. 사퇴하면 더 땡큐예요. 60명 어. 의원들 당 깨고 나가면 더 땡큐예요. 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이번에도 뭐 중앙일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자산 비교를 했는데 건물만 하더라도 뭐 몇백억이 넘는 건물을 소유한 예. 정당입니다. 네. 자산 보유금만 하더라도 몇백억이고요. 네. 이거를 다 이제 김문수 후보님께서 통째로 드시는 건데 이거를 그냥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전 네. 내어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이분이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고문을 굉장히 많이 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지를 쉽게 불지 않았던 그런 예.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 있는 동료, 과거의 동료들에게도 존중을 받고 있고 그 인간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비판하지 않는 그런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결기와 그 강단이 풍찬노숙하던 그 시절을 거치면서 이번에는 노동부 장관까지 오게 됐고 어. 그 강단이 이제는 자신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선출됐는데 이 자리를 내어준다? 김문수를 너무 쉽게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7일에 당원을 대상으로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하자고 아무- 나올 텐데 아 이렇게 또 이렇게 김문수도 재밌으면 안 그거 단일화를 되는데 반대하는 또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 전 당원 여론조사 때는 어떻게 나올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걸 김문수 측에서는 어떻게 또 받아칠지 진짜 여론조사가 진행되면 본인에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당장은 여론조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은 정말 김문수 후보의 편이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덕수 후보의 얼마 전에 호남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 말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아. 오늘 관훈 토론도 제가 지금 전부 다 보진 못했는데 네. 아마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문수 후보에게는 유리하다. 그렇다면 지금 범위 내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그냥 1대1로 붙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지금 조금 저도 상황을 살펴보니까 네. 선거를 지는 것을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을 염두에 두고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권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선거는 졌다. 네. 하지만 그 이유를 보자. 네. 봤을 때 한덕수냐 김문수냐 예. 지도부나 또 의원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 뭐 민주주의, 정당 정치 이런 거는 기대할 수도 없고 계산기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공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사실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 누가 될 것인가, 단일화가 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 그 예측을 하기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특보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구조적인 걸 보면 네. 지금 이제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이랬어요. 이해창이 강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네. 그때 단일화 국면에 들어갈 때는 정몽준 후보가 앞섰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승부사 노무현이 정몽준이 원하는 여론조사 내용을 다 전격적으로 다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리더십을 받으면서 올라갔거든요. 지금 김문수 후보 쪽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거를 지금 후보된 지 3일, 4일밖에 안 됐는데 네. 이 큰 당에서 대선 후보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한덕수를 앞설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 이 김문수는 한덕수 후보는 혼자입니다, 혼자. 혼자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요새가 미디어 선거라고 그래도 한덕수 그 캠프 정도가 움직이는 거하고 네. 국민의힘 전체가 움직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2002년에는 노무현 정몽준이 손을 합치면 단일화하면은 이해창을 이긴다는 게 분명했어요. 네. 여론조사가. 네. 그러니까 이해창 4, 노무현 정몽준 3, 2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이해창을 이긴다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지지층도 달랐어요. 네. 노무현의 지지층과 정몽준의 지지층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덕수하고 김문수를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지층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음이 바쁜데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맨날 요청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민적인 화제가 되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둘을 합쳐서 이낙연을 합쳐서 거기다 이준석을 합쳐서도 이게 안 이재명 후보를 이길 된다라는 것인가. 안 된다라는 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국민적 압박이 없어요 이게. 네.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에디터님께서는 이 둘의 이제 그 단일화 이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신다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황방열 특보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네. 다자 구도에서 3자 구도에서 예. 1위 후보가 너무 높게 이재명 후보가 너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단일화 시너지가 사실상 이 승부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판단을 예. 이미 양쪽 다 하고 있고 결국엔 당권 대 당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일단 전국위원회 여는 스케줄과 전당대회 여는 스케줄까지 공지한 상황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순순히 해주지 않는 신용을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진짜 극단적으로 당이 깨질 가능성도 뭐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당이 깨질 그러니까 가능성. 결국에는 뭐 이제 짐 싸고 나오는 것이죠. 한덕수 후보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의심되는 건 못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쉽게 그렇게 당을 나오실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108명의 그 의원들이 실제 당을 깨고 나올 분들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김문수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단일화를 통해서 어찌됐든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좀 막아보려고 하는 일단 그림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이 싸움의 끝은 결국엔 그냥 파멸이고요. 네. 합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망하는 것이고 네. 분열이 된다라고 하도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과정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임명장까지 못 받은 대선 후보가 이게 과연 이런 일이 2025년에 있다라는 건 네.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네요. 예, 저는 김문수 알겠습니다. 후보님을 임시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임시적으로. 대선 후보 김문수가 네. 선대위를 꾸리는데 그 선대위에 일할 사람들한테 줄 임명장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원래 김문수 경선 캠프 당시에 있는 의원들이 완전 김문수 후보와 다른 입장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김문수와 그동안 함께 했는데 네네. 마음은 그동안 한덕수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페이스북 그렇죠.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진짜 좀 가관인 게 진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는 의원이 계시네요. 좌파식 조직 탈취 시도다.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경선을 지나왔던 네. 김문수 후보 캠프의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의원이 익명으로 한국일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김문수가 전형적으로 좌파식 조직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예, 예. 이게 뭡니까? 일종의 색깔론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내가 김문수 자당 후보에게 색깔론을. 내가 경선에 지지한 후보를 본선까지 올린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전에 사회주의자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자당 후보에 대해서 자당 대선 후보에 네. 대해서 뽑은 지 3일밖에 안 된 후보한테 색깔론 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실 이제 당원 입장에서는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경선이 장난도 아니고 몇 번의 토론을 거쳐서 이제 그 당원들이 표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당이 다른 후보를 밀고 있는 듯한 모습, 자당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 이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근데 이 안에서 지금 셈법이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가 최종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줬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를 주신 분도 있지만 네.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그 선거 기간 중에 본인은 뭐 김덕수다 이러면서 네. 그 한덕수 후보와도 이제 단일화 연합을 할 할 것처럼, 네.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 프리텐드 한다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뭔가 그런 체를 한 거죠. 네. 그런 체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당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통합을 또 연합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아마 그 당원들은 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정당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김문수 후보가 정당하게 후보로 선출이 되었고 저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진 않지만 저는 절차를 다들 중요하게 김문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돼야 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네.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과정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정말로 무슨 꽃가마 태워주고 외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허상인 지지율만 있는 아무런 조직도 없고 경험도 없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지금 뭐 가족 리스크나 이런 것도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예. 하지만 저는 후보로서 검증이 된다는 것은 그 이해찬 대표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정치인은 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다. 오. 어항에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너를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행동해라. 예. 그렇지 않으면 너가 담장이 교도소 담장이를 걷게 네.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한덕수 후보는 그런 검증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정말 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사실, 불구하고 이제 지금의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내부의 갈등은 국민에게 정말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을 계속 하고 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런 댓글을 제가 보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네. 네, 저도 문수 지지합니다. 문수 삼촌 지지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장 들고 나르샤를 기대하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한덕수 후보. 한덕수 후보가 열심히 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관심에서는 멀어져 있어요. 어제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만났고 오늘은 이낙연 정 총리하고 악수하는 모습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마음은 딴 데 있다니까요. 마음은 딴 데 있다. 마음은 한덕수의 마음은 네네네. 김문수에게 있고요. 뭔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구행 기차에 몸을 실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게다가 사실은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 만난 다음에 원래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 TV조선 단독 보도 보니까 원래는 오후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야 되는데 꼬였죠 뭐. 아마 이제 이 같은 회사의 같은 단독 보도인데 4시간 전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예정돼 있다라고 네. 했는데 1시간 전에 대구를 내려간다고 하니까 못 만난다는 거 좀 아니겠습니까? 갖다 찍고 다시 올라오면 만날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분도 이제 좀 일찍 주무셔야 돼가지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연로하시기 때문에 좀 예. 일찍 취침해 드시지 않겠습니까? 자, 한덕수 후보가 사실은 개헌 빅텐트 이야기를 했었고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선언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전혀 힘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한덕수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세 가지의 출마 선언문에 담겨 있는 내용. 네. 첫 번째가 개헌이었고, 네. 두 번째가 자신이 통상 전문가라는 거였고요. 네. 세 번째가 국민 통합과 이제 민생 강조였는데 네. 다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선출되기에는 자격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대목을 빼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내란의 가담자, 내란의 공범, 내란 죄로 인해서 입건돼 있는 피의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뭐랄까 탈색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런 중도 소구될 만한 포인트를 내걸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게다가 또 개헌을 고리로 또 뭉칠 만한 사람들, 이른바 이제 개헌 연대. 네. 그걸 이제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반명 연대죠. 네, 반면. 이제 개헌 연대인데 그거 다 반명 네, 연대인 네, 거예요. 네. 아까 예. 얘기했던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혹은 모르겠어요. 이제 한동훈 후보를 이른바 지지했었던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사실 지금 반명 연대거든요. 예, 예. 실제 개헌이 목적인지 네. 반명이 목적인지 네. 뭐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보는데 만나는 분들이 전혀 뭐 영향가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네. 김문수 후보나 일단 급하게 만나셔라.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특보님 짧게 한덕수 무소속 후보 부인 관련 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무속 논란입니다. 우리가 사실 김건희 씨에게 크게 대인 바 있는데 또다시 무속 논란이라니요. 이거 관련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고발하려다 말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 토론회에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네,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반응이 조금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득보님? 지금 이제 다른 거 공격할 거 없으면 그거 하겠는데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피해 가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네. 무슨 국민통합이니 그런 거 들고 나오는 사람이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국민통합을 그걸 다 끝난 거죠. 그 광주 사태 얘기하면서 네. 그 5.18 국립묘지 그
국립묘지 앞에 가가지고 그 참배 그렇죠. 막는 사람한테 뭐 나는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네, 나는 호남 사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예. 이걸로 무슨 국민 통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3년만 임기 3년만 하겠다는 것도 이미 근데 김이 다 빠져버린 게 한동훈이 그거 들고 나왔었잖아요. 네, 김 빠졌어요. 네, 그리고 그 내용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3년 한다 그러면은 1년 정도 지나면 바로 레임덕인데 그런 대통령을 뭐하러 뽑습니까? 그러니까요.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RMA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